오늘은 제가 초보자로 다시 돌아가서 영어 공부를 새롭게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순서대로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겪었던 또 많은 한국분들이 겪는 문제가 비효율적인 영어 공부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어 공부를 할 때 학교 시험을 위해 굉장히 학문적인 어려운 영어를 먼저 외우고 접한 다음에 또 그거를 다 까먹게 되고 일상 말하기 듣기는 안 돼서 새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 일상 말하기 듣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 학문적인 영어 단어라던가 문법, 독해를 공부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이 오랜만에 나 공부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CNN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했다가 포기를 한다거나 해리포터 읽기를 도전해야겠다 하면서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왕초보에서 계속 그냥 머물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영어는 왕초보 수업만 10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10년간 영어 공부를 계속했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 아니면 어떻게 영어를 읽거나 접하게 됐을 때 이거는 도대체 무슨 영어지? 전혀 하나도 모르겠네? 하고 이제 멘붕이 온다거나 그런 이제 현상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수적인 영어 공부 순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정말 제가 입시라던가 한국에서의 그런 꼭 공부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정말 그냥 0에서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순서대로 무조건 할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영어 공부가 있고요. 순서는 이렇게 1, 2, 3 3개 있고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선택하는 걸 또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영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어체 영어, 원서 읽기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영어들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영어 기초 공부 그리고 일상 구어체 영어예요. 제가 얼마나 걸릴지도 적어놨는데요. 먼저 영어 기초 공부는 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요. 일단 발음 교정을 하고 영어식 사고와 스피킹 문법 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영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영어를 쉽게 습득하고 이 구어체 영어를 또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 감각이라는 게 결국 소리 감각, 소리적인 부분, 또 문장 감각, 문법과 구조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고 영어를 이제 이런 표현들 배우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1번을 하지 않으면 또 굉장히 잘 안 외워지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무작정 외우다가 포기하고 작심삼일을 반복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영어식 소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식 문장인데 이거는 영어식 사고에서 오기 때문에 영어식 사고와 스피킹 문법을 배우는 거고 이따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일상적인 구어체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문 구조로 할 수 있는데요. 한 문장 내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들어가 있는 단문 구조로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묻고 답하는 회화, 또 여행 영어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휴가 갔을 때 그때 실제로 영어하는 장면들 찍어서 지금 유튜브 쇼츠로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쓰는 말들이 굉장히 간단한 단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고 제가 오히려 예전에 이제 입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단어들 외우고 독해, 문법 공부하고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럴 때는 가족들과 해외에 나갔을 때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은 굉장히 분석해보면 쉬운데 이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영어식 사고를 모르면 한국어 떠올리고서 이게 영어로 뭐지? 라고 하면서 안 나온다거나 그리고 문법을 그냥 학교 문법만 공부한 분들은 스피킹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적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학교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말하기로 전환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학교 문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또 포기해서 또 문법을 전혀 몰라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단문 구조를 3개월 배우고 나면 나머지 구조 특히 단문과 단문이 연결된 중복문 구조 이게 조금 더 긴 문장인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했던 뭐 관계대명사라던가 관계부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구조들을 모두 익혀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구어체에서 쓰는 구조예요. 원어민들이 구어체 스피킹으로 쓰는 구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문어체, 원서라던가 아니면 입시를 위한 그런 독해 그쪽까지 가면 정말 복잡한 문장 구조들이 조금 더 이제 존재하게 되지만 실제 말할 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책 읽듯이 말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는데요. 이때는 나 영어 단어 많이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주저해서는 안 되고 이미 그냥 알고 있는 단어로 이 1, 2, 3은 실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모르는 거 조금씩 나오면은 그냥 습득하는 형태로 해야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외웠던 그런 단어들을 모른다고 이 일상 구어체 영어를 못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까지 실은 하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1분 말하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수업에서 온라인,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면 한 10개월 정도 코스였는데 이 정도 하면 그 중간에 이제 여행 영어 또 다녀오신 분들이 막 얘기해 주시니까 충분히 가능해지고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쭉 말하는 약간 이어 말하기가 되겠죠? 그냥 한 문장 던지고 한 문장 듣고가 아니라 1분 동안 쭉 이어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이제 키우는 게 그 정도 걸리고요. 여기까지 필수적인 영어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그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크게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먼저 첫 번째는 격식체 영어예요. 아까 했던 그냥 일상에서 말하는 구어체가 아니라 조금 더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게 되는 격식체 영어. 보통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토익 같은 게 격식체 영어이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 같은 거를 좀 이제 외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토익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 점수 만점인데 말하기는 전혀 안 돼서 고민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영어 공부의 순서가 뒤죽박죽 되었을 때의 문제가 항상 무언가 영어를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꾸 제로 베이스가 된다. 이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서를 이제 한국 상황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이 순서를 잘 지키고 난 다음에는 이 6가지 분야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때는 내가 아는 단어 외에 그 분야에 필요한 새로운 단어를 익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발음 교정을 앞에서 해놨기 때문에 소리 감각이 있어서 그 발음을 잘 발음할 수 있고 또 문장을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이 분야별 새로운 단어를 쏙쏙 필요한 경우에만 넣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영어를 아직도 못한 애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할 수 있는 어떤 어휘나 표현이 늘어나고 그 필요한 시점마다 딱딱 바꿔가면서 쓸 수 있네.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0부터 시작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문어체 영어. 이것도 한때 해리포터가 굉장히 광풍이었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 읽다 보면은 굉장히 그 문어체에만 나오는, 책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웠는데 막상 말할 때는 또 쉬운 단어도 안 나와서 고민이다. 그거는 정말 당연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구어체 영어가 되는 상태에서 내가 말하기가 되는 상태에서 나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 원서의 세계에 빠져보고 싶어. 그리고 쓰기도 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 분야를 선택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어체 영어를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영어는 좀 못해. 그래도 괜찮은 거죠. 나는 책 읽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원서 읽기에 막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굳이 내가 원서에서 어떤 좀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서 잘 안 읽혀도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학문 영어. 이거는 우리가 실은 대학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굉장히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그 전공마다 쓰는 특별한 전문 단어들, 이거를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학 가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토플이라던가 IELTS 이렇게 해외 유학 갈 때는 이 학문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고급 영어 하면 시사 영어를 말해요.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거, 그리고 통번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엄마표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상 영어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에게만 쓰는 그 말투나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엄마표 영어 인력으로도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그 말투의 언어만 이제 아이한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치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스피치나 영어 토론 같은 거에 이제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딱 필요한 그 포맷들이 있고 말투, 문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딱 그런 동호회 아니고서는 할 일이 잘 없을 것 같고 저희 원어민 선생님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막 동아리도 들어가서 그런 포맷 같은 거 거기에 딱 필요한 영어들을 막 외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앞에서 했었던 필수적인 영어 공부를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내가 아는 단어로 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야를 선택할 때 그 단어를 새로 익힌다는 거. 제가 그래서 하나씩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될지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필수적인 영어 공부 순서 1개월 동안 해야 되는 그 공부는 A부터 Z까지 발음 교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발음 그 기호가 아닌 그냥 파닉스 방식으로 알파벳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총 26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식 사고와 스피킹 문법을 배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저희 수업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갖고 와봤는데 모음이 총 5개예요. A, E, I, O, U 그리고 반모음이 W, Y 이렇게 2개예요. 그리고 파닉스적으로 배우면 금방 소리를 다 익힐 수가 있어요. 물론 단어별로 조금씩 미세하게 앞뒤, 자음의 영향으로 달라지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소리 감각을 키우면 들으면서 캐치해서 따라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정말 많은 그 기호들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빠르게 파닉스 방식으로 발음 교정하는 거. 제가 2개 다 해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좋은 발음 또 소리 감각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라는 and 그리고 끝이라는 뜻의 and 이거는 입의 그 모양만 지켜주면 돼요. A는 입이 위아래로도 옆으로도 커져서 and라고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빠지고 옆으로만 커지면서 and 이렇게 되거든요. 다 그 모음마다 입의 모양이나 크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장모음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고 아니고 go 하고 조금 더 크게 벌려서 오므라들게 하는 이게 입모양만 지키면 금방 교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음은 혀 위치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게 모든 자음을 조음점별로 정리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L and T 같은 경우는 다 혀가 어떤 특정 위치에 닿는 발음이에요. 그런데 또 R 발음 같은 경우는 혀가 어딘가에 닿지 않고 뒤로 당겨지면서 read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L, R 이거를 이제 또 같이 그냥 생각하고 한국어 리을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음도 어느 위치에 혀를 대는지 그리고 입에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나는지 이런 거를 배우면 금방 할 수 있고 또 26개니까 또 쉽게 정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에서는 발음을 이제 좀 자꾸 하고 싶어지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빠르게 공부하면 좋고 그 다음 순서는
영어식 사고와 스피킹 문법을 익히면 좋아요. 제가 실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거는 다 제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 말이 맞네요. 이런 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당신 말이 맞네요. 한국식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맞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맞다가 영어로 뭐지? correct 라고 해야 되나? right 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영어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당신 말이 맞다라는 그 동사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어 그리고 명사를 빠르게 잡아야 돼요. 당신 말이라고 꼭 말이라는 걸 할 필요 없이 결국 너의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주어가 I 아니면 you 이거예요. You got it 이렇게 말을 해요. You got it. 너가 딱 그거를 알아들었네. 너 말이 맞네. 너가 정답을 알고 있네. 이런 뜻인데요. 보통 맞네요. 이렇게 호응할 때 You got it.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한국어 문장들을 이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맞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네요. 당신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이런 말투에 다 써요. 그 당신 말이 맞네요를 영어로 You got it 이라고 한다고 맞출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얘네 또 이렇게 말하네. 정말 영어식 사고대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you, 너라는 주어가 it, 이건 정답, 어떤 정확한 개념을 대신해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너가 그게 생겼다. 개념이 딱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처음에는 매치가 진짜 안 되는데 영어식 사고를 염두하고 계속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돼요. 그 원어민들처럼. 그리고 you got it 이라고 말하는 걸 또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스피킹 문법이에요. 스피킹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 서술어, 순서 그리고 그 앞뒤에 다른 단어들의 순서예요. 학교 다닐 때 자동사, 타동사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 문장을 딱 익혔을 때 이거를 또 너무 이 안에서 막 분석하고 쪼개면서 얘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자동사면은 안 와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지 말고 그 문장 자체를 다양한 어순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스피킹 문법에서는. 그래서 you got it 이거의 원래 형태는 got 이거는 과거형이니까 get이겠죠? You got it 그리고 앞에 두 개의 단어를 또 어순 나열하면 물어보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d you get it? 너 이해했어? Did you get it?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개념이 생겼다, 개념을 얻었다도 되지만 실제 어떤 물건이 생겼다도 되기 때문에 Did you get it? 너 그거 생겼어? 얻었어? 그리고 또 물어볼 때 맨 앞에 의문사도 넣을 수도 있어요. Where did you get it?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런 식으로 또 응용도 되고요. 이런 스피킹 문법을 딱 주어 하나, 단문 하나 들어간 그런 문장들로 3개월 정도 익히고 나면 웬만한 여행영어는 다 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초 회화나 여행영어 표현을 쉽게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 갔을 때 썼던 문장들인데요. How many towels can we use? Can I get 3 towels? 이런 거 썼어요. 이런 게 잘 보면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쇼츠로도 제가 제작한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 또 잘 안 나오기도 하죠. 더 어려운 단어를 익힐 게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단문 구조로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말을 했었어요. 이것도 주어 하나, 동사 하나. We are going to. 우리 어디 음식점 가는 중이에요. Which way? 이거는 이제 앞에 의문사 말하고 있죠. Which way should I go?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것도 이렇게 영상 보실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겠다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영어들 분야들이 존재해도 일단 이것부터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정말 관심이 생겼을 때 나중에 다른 분야 영어 조금 더 어려운 레벨에 도전을 하면 좋겠죠.
필수적인 영어 공부 순서 세 번째는 단문을 넘어서 단문과 단문을 붙인 중복문 또 나머지 구조를 다 공부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주제로 1분 영어 말하기가 가능하고요. 이거 저희 유튜브에서도 이제 하는 부분이고 예전에 이제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그런 문장인데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1분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내가 취업을 했다. I got a job. 이렇게 영어식 사고에 의한 문장 나라는 주어 I, 내가 a job, 이 직업이라는 걸 got,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하나의 단문인데 계속 이어가고 있죠. I got a job last month. 지난달에 취업을 해서 so 이런 접속사도 넣으면서 그래서 I tried getting a ticket of my favorite singer. 그래서 내가 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티켓 예매에 도전했다. 그냥 주어 하고 get을 쓰는 게 아니라 tried getting ing 이런 거를 이제 또 써본다거나 또 보면은 메시지가 도착을 했다. 그런데 그게 예매 성공 문자였다 라고 하면서 I got a message that 하고 뒤에 또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학교 문법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과 많이 배우기 때문에 다 그냥 너무 어렵게 느껴질 테지만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 confirm하다, 그 다음에 부킹, 예약할 때 부킹이란 말 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나머지 구조들을 다 연습하면서 내가 더듬더듬이더라도 쭉쭉 이어서 말할 수 있는 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필수적인 영어 공부 순서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분야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조금씩 알려드릴 텐데 아마 첫 번째 격식책 영어 이거는 많은 분들의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대학생분들 토익 시험을 본다거나 비즈니스 영어가 필요한 분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꼭 내가 취업에 관련 없다고 할지라도 격식적인 영어를 쓸 때가 또 있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여행 갔을 때 그렇게 쓰거나 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일상적인 구어체 문장으로 말을 할 때 제가 호텔 로비에 전화를 걸어서 체크아웃 늦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냥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가 들어간 가장 단순한 문장 Can I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전화로 Can I check out late? 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조금 직접적이긴 해요. 체크아웃 늦게 해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호텔 직원분이 No, you can't. 아니요, 안 돼요. 라고 해도 조금 이상하죠. 보통 호텔분들은 그분들의 거기는 또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 조금 격식적인 영어를 쓰면서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제가 휴가 떠나기 전 벼락치기 영어에서 가르쳤던 문장 그대로 했었는데요. Is it possible to check out late? 이렇게 물어봤어요. 체크아웃 늦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처럼 can I 이렇게 편하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는 문장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격식체 영어까지는 저는 공부해도 좋다고 봐요. 특히 호텔 직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Unfortunately, I'm unable to give you a late checkout today. 안타깝지만 오늘은 체크아웃 늦게 하는 서비스를 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호텔 직원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으로도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 보면은 굉장히 저에게 격식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죠. 이건 내가 말할 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구어체처럼 말할지 조금 더 격식체로 말할지. 그래서 수건 무료로 빌릴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Can we borrow towels for free? 이렇게 can we?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지만 무료 수건이 제공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Are free towels provided? 이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는 좀 더 격식체로 말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실은 구어체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위에처럼 점심 그 호텔에서 먹자.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밑에처럼 격식체로 정말 말해야 할 때도 있겠죠. 식사는 호텔 컨퍼런스홀에서 12시에 제공됩니다. 아까 are free towels provided 이것처럼 여기도 lunch will be provided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순서를 안 지키면 맹점이 있는데 비즈니스 영어는 아예 다른 영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상 구어체 영어, 그 발음, 그 스피킹 문법, 어순은 똑같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비즈니스에 맞는 문장과 구조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상 영어가 돼야지 실은 비즈니스 영어가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한국인들도 회사 생활 생각해보면 그냥 일상적인 한국어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격식적인 말투를 쓰게 되죠. 그렇게 이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라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당신 말이 맞네요. You got it. 이거를 격식체로 바꿀 수도 있긴 해요.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어요. I believe that your statement is entirely correct. 정말 이런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의 구어체로 말할 일이 많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첫 번째 분야, 격식체 영어, 비즈니스 영어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빠르게 볼 건데요. 이 원서 읽기 또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문어체 영어이기 때문에 구어체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번역했었던 디즈니 소설 Alice in Wonderland,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한 페이지인데요. 보통 시각형이신 분들, 시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그냥 원서 읽으면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원서 계속 읽다 보면 그냥 일상적인 영어도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순서를 원서 읽기를 먼저 하고 일상 영어를 하는 것보다 반대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원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또 막상 그 상황에서 쉬운 영어도 안 나오네. 실제로 말해야 될 때. 그래서 뭔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서 영어도 그 문법이 다르지 않아요. 잘 보면 Alice was a curious girl. 앨리스는 아주 호기심 많은 소녀였다. 똑같이 주어 서술어 순서대로 가요. 그런데 약간 문어체에서만 쓰는 그런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potion, 물약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재미난 스토리에만 주로 나오는 거고 해리포터 원서를 봐도 판타지 소설에 나올 법한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자체를 재밌게 당연히 즐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일상 영어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일상 영어 구어체를 공부한 다음에 원서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모르는 건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하고 익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어체는 조금 더 구어체보다는 복잡한 문법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구어체 그 스피킹 문법 공부하고 나면 아예 못 읽고 그렇진 않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 정도로 충분히 인지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문 영어, 이게 가장 보통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보통 입시 수능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유학을 가게 돼서 뭐 토플이나 IELTS로 공부하게 되고 많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건 정말 관련된 전문 단어들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 학문에 관련된, 뭐 생물학에 관련된 단어들이 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뭐 지금 입시도 안 하고 유학 갈 생각도 없다 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학문적인 영어를 아예 접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을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갔었는데 거기에 막 굉장히 많은 그 설명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아쿠아리움 동물들이 있고 옆에 이런 막 판들이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설명들이 영어로 있었고 그 현지인들은 막 그 백인 엄마가 딸한테 막 읽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해구, 협곡이란 뜻인데요. 일상에서는 실은 거의 안 쓸만한 말이죠. 그런데 뭐 관련된 그런 뭐 뮤지엄, 박물관을 갔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게 다 학문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뭐 박물관이라던가 정말 이런 수족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또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아이에게 인형을 사줬거든요. 그게 코모도 드래곤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그 동물 그대로
모양 만들어 놓은 인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형에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고 펼쳤더니 코모도 드래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extinct, species 막 이런 단어들 있는데 현존하는, 종, 아니 정말 이런 거를 외우는데 일상 영어는 좀 배울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학문적인 영어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굳이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 갔을 때 특히 느꼈던 게 어렸을 때는 막 어려운 단어들을 외워서 우연히 그런 단어를 발견했을 때 나 저 단어 알아 라고 뿌듯했지만 실제 영어는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안 들렸기 때문에 그닥 그게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상 영어를 가능하게 내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상태에서 이런 걸 보면은 그거는 추가되는, 플러스 되는 느낌이니까 재밌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런 학문적인 영어를 또 그냥 쉽게 구어체적으로 친구에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읽을 때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그래서 막 Komodo dragon is the largest lizard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현존하는 도마뱀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큰 도마뱀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어체 영어를 먼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사 영어, 가장 고급 영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나는 꼭 고급 영어까지 마스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그 고급 영어가 뭐지?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뉴스, 신문에 나오는 또 통번역 관련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영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얼마 전에 괌에 태풍이 와서 기사가 이제 났던 거 찾아봤었는데 시사 영어는 확실히 이게 뉴스 신문에 올라가는 좀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여기 보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라고 할 때 thousands of residents 이런 말이 있고 또 territory, 영토 이런 말이 있고 그런데 실제 말할 때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many people in Guam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단어들을 많이 외웠다는 분들은 이런 구어체 영어를 성인이 돼서 새롭게 시작했을 때 내가 구어체를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읽는 거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좋거든요. 뭔가 다시 새롭게 자꾸 시작을 해야 된다거나 나는 공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했었는데 영어는 전혀 못해 라고 자괴감이 들 필요 없이 순서가 좀 바뀌었었구나 이거를 이제 지금 보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엄마표 영어를 해야 돼서 영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이 막 그 필수적인 세 단계를 다 겪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취학 아동들에게 하는 말투 표현들이 약간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일상 영어에 좀 이런 표현들이 가미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냥 이 표현들을 외우고 말해주고 까먹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아야 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정말 아이들에게만 쓰는 거죠. 영어로는 이거를 awe라고 하는데 Did you get an awe? 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Did you get it? 그 개념 생겼어? 그 물건 생겼어? 이거 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 일상 영어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Did you get an awe? 라고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성인들끼리 쓰는 아니면 조금 더 큰 애들이 쓰는 구어체 영어는 Did you get hurt? 이렇게 되거든요. 또 이런 엄마표 영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되고 중고등학교 되고 하면서 결국 그 영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다 다른 영어가 아니에요. 일단 영어 기초 그리고 일상 구어체, 단문, 중복문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배우게 되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면 그런 학문적인 영어, 왜냐하면 입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단어들을 외우게 되는 이런 순서만 잘 인지하고 있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이상적인 영어 공부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드렸네요.
네,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를 새롭게 다시 0부터 시작한다면 어떤 순서대로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순서대로 영어 기초 잡고 그리고 구어체 단문 또 나머지 구조 공부하고 비즈니스 영어, 시사 영어 가장 효율적인 공부 순서로 저와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